아니 무슨 입시 사건이 났어요? 아 그게 예. 그 지금 요거 하면서 좀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화 운동 전형이란 게 있어요. 네. 민주화 운동 했던 뭐 자녀들을 특례 입학하는 건데 지금 연세대학교 지금 이거 곽상도 의원이 이거 밝혀낸 거예요. 네. 기사가 나왔죠. 연세대학교에 네. 예, 그 민주화 전형 합격을 18명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의대 치대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민주화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점 차이가 많이 나죠. 수시 전형이라는 게 면접하고 지금 여기 같은 민주화 전형은 면접하고 그리고 그 서류 그러니까 이거 스펙이죠 스펙. 스펙으로만 보는 거고 경력 스펙. 원래 수시 같은 게 수시 뭐 합격했어요. 그러면 뭐 수능 최저 이런 게 있어요. 그 네. 수능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상이 그렇지 공부하려면 정수 읽음 이 정도 해야 된다. 근데 의대 다 가고 싶어하는 과잖아요. 전문직 그리고 연세대 다 가고 싶어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민주화 운동 전형으로 합격을 시켰는데 네. 이 전형의 특징이 뭐냐면 수능도 안 봐요. 수능을 안 봐요? 수능 안 보고 그냥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냥 프리패스. 그러니까 전국의 조국의 아들 딸들 그 사람들 우리 편의 자식들은 다 남들은 평생 엉덩이에 진짜 땀띠 나면서 공부할 때 너네들은 아니게 하는 이 불공정의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수능도 안 봐? 수능 야 이건 없어요. 몰랐네. 수능 안 봐, 못 봐도 돼요. 수능 안 보러 가도 합격이에요. 전형. 와. 무조건 합격이야. 네. 근데 지금 하기야 결과가 수능 발표 나오기 전에 결과가 이미 나온 합격 거예요, 나온 거니까. 원래 수시라는 거는 그런 요소가 아. 있긴 있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됐지만 그 전부터 부산에서 저는 이제 네. 예전에 어떤 협회에 있는 분이 자기 아들 딸들 친구들이 분노하고 있대요.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서. 왜냐면 그 민주화 유공자 자녀들이 그 가점을 받는데 그 이상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공부해도 애들이 안 거예요. 전형으로 뽑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몇 년 전 일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게 계속 제기됐던 문제예요. 그러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예, 또 그것도 있어요. 나한테 와닿지 않았던 거죠. 시험을 그때는. 아주 뭐 어렵게 낸다. 그러면 약간 변별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시험을 평준화 교육하면서 그 2년 관련돼서 되게 쉽게 내요. 그러면 이제 붙는 학생들은 차점으로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 차점이 이런 가산점이라고. 그러니까 당락을 결정하는 당락을 거지. 이미 당락을 결정을 이해 해놨어요.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젊은이들이 이런 거에는 분노합니다. 근데 젊은이들 진짜 청년들이 들어야 되는 게 이런 거에 분노하는데 부정선거인 거에 분노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연관되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집권 세력이 제도를 만들고 교육을 만들고 아니 부정선거가 모든 본질이지 최상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입시 비리 이런 그렇죠. 점 이런 게 그 하위 단이지 부정선거는 근데 최상위 지금 단이에요. 이 시대에 사실 20대들은 아까 이제 중남자파에게 그렇게 된 요소도 있고요. 또 어떤 요소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과 제가 MT를 갔었어요. 제가 청바지 포럼을 할 때 근데 20명이 갔고 사실 요번에 그 문제됐던 몇 명 친구들 있었잖아요. 중청 거기 있는 친구 중에 한두 명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누나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누나 우리가 왜 이렇게 이기적인 줄 아세요? 그래요. 근데 내가 이기적이라고 묻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래 우리 세대보다도 너네 세대가 조금 더 이기적이긴 한 것 같아. 그랬더니 이기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모든 순간에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마라. 남의 일에 관심 가졌다가 니네 아버지 못 봤냐고.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도 니네 아버지가 남의 일에 관심 갖다가 그거 보증서 주고 그리고 우리 집 날라가고 너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마라. 네가 지금 하고 싶은 자전거 못 사는 거 이런 모든 일이 남의 일에 관심 가져서다. 그래서 남의 일에 관심이 끊어진 약간 세대예요. 근데 지금 이거 내일입니다. 내가 대학에 못 가면 이제 거기에는 청년들이 분노해요.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인천국제공항 네. 사건, 인국공 사태나 입시나 취업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공통적으로 네, 불공정이에요. 문제. 불공정. 네, 불공정. 근데 이 선거라는 건 애들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제일 핵심입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분노하지 않는. 그래서 이걸 내일로 가져야 한 예로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 청년들이 분노했을 때 저희들은 생각할 때 아 이제 됐구나 생각했어요. 블랙시 전사들이 시작이 됐구나. 가서 연합회사에 갔어. 블랙시 피켓하고 가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그거 관심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엮지 말라. 뭐냐면 인천국제공항 친구들도 이게 정확히 말해서 불공정의 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 분노하는 게 아니라 저 직장 내가 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치? 내가 문재인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갈 수 있었던 건데. 나하고 직접 연관.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바뀌고 안 바뀌는 건 나하고 직접 연관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그거더라고요. 그게 습니다. 에이, 그게 크고요. 오히려 고민정 같은 사람을 KBS에서 사실은 중심도 아니었던, 알려지지도 않았던 아나운서를 문재인 찬양을 하는 요소로 픽업을 해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걸로 청년들은 지금 민주당에 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잘설 생각 나한테도 성은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진짜 20, 30대가 40대까지도 가끔 포함이 되는데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요소. 왜냐면 내 먹고 사는데 피해될라. 너 아버지처럼 될래? 너 아버지처럼 도망가 다니면서 살래? 남한테 관심 갖지 마. 네 인생이 중요해. 이렇게 강요받았던 것도 있고요. 항상 그 돈에 대해서 되게 예민합니다. 지금 20대들은요. 뭐든 이렇게 얘기가 오면 그거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청년은 사실 되게 특이한 청년이에요. 왜냐면 돈을 어쨌든 그래도 자기 삶을 챙기고 있고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다수는 안정적인 월급이란 게 없어요. 언제 잘릴지 모르고. 이게 이렇게 돼요. 네, 얘네들이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을 다 죽이잖아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제 기업인들과도 무슨 대화하는 거에 좀 참여해봤는데 흑자 부도를 얘기하는 게 일상이에요 지금. 지금 그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안 뽑으려고 하니까 취업 청년들이 이거 없죠. 일자리가 없고. 그리고 이제 함부로 못 잘라요. 함부로 못 잘라게.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게 파산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차라리 뭐라도 건지자. 해외로 가자.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어떤 분위기가 정도 상황이 되냐면 되는구나. 노력을 해서 취업할 생각을 안 하고 취업 지원금 받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먹고 살 방법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받아. 코로나 지원금 받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 지원금이 어디서 나올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위로 가야 되는데 그 질문을 안 하고 오히려 안 타먹는 애들을 바보 취급해요. 나는 양심적으로 난 취업지원금 이거 세금인데 이걸 우리가 왜 받아? 이런 애들 없어요. 오히려 안 타먹으면 저 바보. 그리고 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볼펜을 만들면 볼펜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어떻게 수출을 하고 어떻게 성공시킬까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에서 어떻게 대출을 빼먹을까? 어떻게 국가 지원금을 요걸 특화된 중소기업이라고 포장을 해서 왜 정부 정책이 있잖아요. 무슨 산업은 밀어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걸 빼먹을까? 요것만 연구한데 그리고 빼먹고는 그거 연구도 안 하고 빼먹고 한탕 치고 끝내고.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사업할 때. 그래서 이걸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정부 지원 사업에 브로커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 파이 왜냐면 어차피 예산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정부마다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예 사업을 일단 그 뒤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자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태양광부터 지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걔네들 내 새끼들 지금 왜 분노하냐면 이걸로 챙기잖아요. 대학으로 챙기죠. 사업 지원금 어차피 줄 거. 야 우리 진영의 사람. 당연하지. 아니면 벌써 저만 해도요. 중국 관련된 사업 무슨 협회 오만 돼서 저 이제 인맥이 있으니까 오라 그래서 가보면 여기는 정부에 지금 문재인의 누구 라인이고 여긴 누구 라인이고 누구 라인이고 누구 라인이래요. 20명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분을 불렀어요. 아니 우파셨잖아요. 야 우파가 어딨어? 우리 다 돈파야. 끝났어. 돈파지. 야 영원히 실업자로 살 거냐? 그게 지금 이 나라를 망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다양한 요소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큰 문제인데 고민정 아까 얘기했는데 고민정이가 뭐 선거법 위반 그건 뭐 어물쩍 아니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근데 이게 저기 보였잖아요. 그 빨간색 제가 국민의힘에서 곽상도 의원이 올려주신 거 보는데. 이거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곽상도 날 세워가지고 비판하고 계시고 이분이 올리신 거 보면 연세대학교 요청을 했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입학한 사람들 부모 민주화운동 부모 밝혀라니까 연세대가 그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그리고 자료가 없다. 참. 이게 고민정 씨 답변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거 무조건 밝혀야 됩니다. 이거 끝까지 물고 뜯어서 밝혀내야 됩니다. 여기에 비밀들이 다 있어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민주화운동이랑 여러 민주화운동의 단체가 이런 것도 돼요.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도 민주화운동 단체입니다. 그리고 남한 사회주의자 노동자 동맹 산호맹도 민주화운동 단체예요. 산호맹 조국으로 유명한. 그리고 민족민주혁명당
그리고 뭐 왕대상 간첩단 요런 단체도 민주화 운동 단체로 저런 자녀들은 특혜를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는 지원 거야.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학교를 가시면 되지 왜 연세대예요? 나 다 가고 싶어하는 데를. 아니 연세대를 그런 애들이 가서 연세대를 바꿔야죠. 빨갱이 학교로 만들어야 되니까. 연세대 그리고 자 이게요 그 진지전이 그렇게 장기전이에요. 그래서 연세대 그런 자녀들이 들어가잖아. 걔네들은 세뇌 교육 받은 애들의 빨갱이 교육을 걔네들이 가서 연세대를 나와서 주요 요소에 들어가서 성공을 해. 그러면 동창회가 그런 빨갱이 동창회로 다 돼서 그래서 이해찬이가 100년 집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그 진실이에요. 사람들이 청년들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뭐 북한이나 이런 데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조금씩 온도 높이 그쪽으로 가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요거 많이 나와요. 그 저기 이승만 대통령이 예언한 거. 1923년에 예언한 거. 그거 네. 두 번째 페이지에 있거든요. 요거 한번 네. 이게 네. 예언한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맨 위에. 앞에서. 네. 세 번째 근데 그 다음 없나요? 없어요. 없으시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네. 공산주의는 이것 때문에 실패한다. 첫 번째, 재산을 나누면 근로의욕이 꺾인다. 지금 재산 나누고 있죠. 지금 120조 추경 어떻게 일하는 받을 이 거예요? 똑같은 거. 기업인들은 다 뺏을 거잖아요. 두 번째,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지금 없애고 있고요. 세 번째,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무매해진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식인들 아까 황영필 진짜 그런 사람들이 황영필, 이제 유시민. 와.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중요한 것 같아.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 지금 우리가 도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이 맞습니다. 정의가 뭔지도 네. 모르고 정의기억연대, 정의당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이거에 네. 아예 세뇌가 돼가지고 판단 능력이 없어요. 지금. 네. 아 너무 맞는 말. 그래서 연대 그 몇 명이죠? 18명인가? 예, 18명. 18명. 이거 까야 돼요. 그 입시 이거는 뭐 입시 부정이죠? 입시 부정 어떻게 봐야 돼? 입시 부정이지. 밝혀내야죠. 그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간혹 섞여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러나 민주화 운동하고 의대랑 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무서운 게요. 이런 것들을 정말 숨겨서 그들이 하지 않고 이렇게 공론화해서 하는 거는요. 이 인간의 본성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네. 문재인 정권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 이봉규 박사님이 이봉규 TV의 회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조건 김정은을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다라는 게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면 그 소문이 다 났어요. 그리고 갖다 대놓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절대 나는 저기 안 들어가, 나 저 사람한테 안 할 거, 이렇게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저는 이게 인간의 참 나쁜 본성인데 저 사람한테 얻을 게 있으면 아까 똑같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1,000,000원어치 노력을 해서 100만원을 버느니 20만원어치 노력해서 100만원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눈 감고 아부 좀 하면 어때? 내 이념에 맞지 않는 얘기 조금 하면 어때? 뭐 이념이라는 게 또 뭐 있어? 아까 도덕성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줄을 씁니다. 그리고 언론사,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언론사 다 망가졌다는데요. 기자들, 지금 젊은 친구들은요, 다 기자하려고 그래요, 지금. 다 기자하려고 그러고 공무원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 경찰도 서서 그렇게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저렇게 견찰이 되냐죠.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견찰이 될 기회다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점점 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연세대는 근데 대학교 문제인데 대학교는 지금 만약에 네. 우리 박사님께서 우리 또 네. 김재빈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점령하려고 하는 거라면 고등학교는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점령됐고.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민족사관고 좀 보여주세요. 와. 민족사관고. 파스텔을. 지금 민족사관고등학교가 20년 된 학교인데 지금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학교죠. 왜냐면 그치. 뭐 아이비리그 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잘하고 있고 여기 1기가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민족사관고등학교 네. 1기가 김소연 변호사님이신데 네. 여기 법인명을 민족주체학원으로 이제 바뀐답니다. 왜냐면 미쳤어. 그 이름이 바뀐다. 이름이 민족 뭐 주체학원. 주체. 아, 주체사상 주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게 2025년도에 지금 모든 자립형 그런 사립고들 그리고 외고를 일반고로 다 전환을 시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름을 바꾼다, 뭐 설립 이념에 따라 바꾼다 하는데 이분이 아직 뭐 돌아가신 거잖아요. 지금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설립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체라는 말이 지금 말이 됩니까? 여기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도
이거 좀 그렇다.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법인명은 이미 바꿨어요. 민족주체학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김소연 변호사님도 본인의 학교가 누구보다도 싫어할 텐데 그 주체 사상이란 거를 학교 이름이 민족주체학원으로 바뀝니다 지금. 미쳤네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미쳤네. 예.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님 되게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김소연 변호사님한테 그 달림은 영창으로 그 현수막이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보고 두 학생이 그 개인 메시지를 보냈나 봐요.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예. 네. 왼쪽 깨어 있는 학생.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중학생. 대표님. 아,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정치 관심 많은 고3 학생입니다. 올바른 소리 주저없이 해주셔서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파이팅입니다. 인스타 팔로우 보내고 이런 깨어있는 학생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같은 고3인데 이렇게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에도 어떻게 하면 정부 여당 대통령 까내릴 수 있을까 머리 굴리시는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제명되고 미통당 들어가셔서 더러운 말 내뱉는 역할을 맡고 계신가 봐요. 파이팅 하세요. 고3 학생 이렇게 보냈대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김소연 변호사가 댓글을 썼냐면 고마워요 응원해줘서 고3 수험생 생활 화이팅 가분개 대깨문 대가리 깨지는 그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 일일이 지금 다 보고서 고발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요즘에 전화가 많이 온대요. 울면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냐고. 몽둥이가 약이에요.